백신 접종 완료자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음성 확인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 두 차례 검사를 해야 하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미국과 한국, 자메이카 등 대부분 나라들은 해외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대략 200여 달러, 해외에선 150달러에서 300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번 다녀오려면 여행 경비에 더해 검사 비용으로 1인당 400여 달러가 추가되는 겁니다. 때문에 고정 수입인 시니어들과 여행을 준비 중인 가족들은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멕시코를 다녀온 한 부부는 돌아올 때 검사 비용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한 또 다른 가족은 1,000달러의 검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국내 여행으로 바꿨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와 스노우보드 협회는 접종 완료자에게 값비싼 검사를 받도록 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제 정부도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검사 폐지를 논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당분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시되는 육로 이용 시엔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 비용도 문제지만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행 수요가 늘고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과 캐리비안 항공료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랐고 연휴 기간엔 더 오를 것으로 전문가는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은 렌탈 차량 비용이 2019년보다 무려 50%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미리미리 예약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 특별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전액 보상이 불가능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는 우려했습니다. 캐나다는 10월에 일자리가 3만 1,000개 증가했습니다. 25세에서 54세 연령층의 정규직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특히 여성은 코로나 이전보다 1%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20세에서 24세는 올봄 3차 대유행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부문에서 7만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반면 3만 8천 개 자영업이 문을 닫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직종으로 옮겼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에서 7만 2천 개 일자리가 생겼으며 숙박과 요식업에선 2만 7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알버타와 사스카추완주에선 줄었습니다. 전문가 예상보단 낮았지만 지난달 고용시장이 다소 호전되며 실업률은 5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며 6.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 2월 실업률은 5.7%였습니다. 10월에도 반년 이상 실직 상태인 장기 실업자가 37만 9천여 명으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여전히 9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며 지금까지보다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이 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신규 일자리는 물론 모든 부문에서 구조적인 인력난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연히 억제되고 있지만 감소세는 이전보다 크게 더딘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연방보건당국은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4차 유행 정점이던 4,400여 명의 절반인 2,200여 명으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대다수가 미접종자인데 특히 12세 미만 어린이 감염률이 20%에 달해 처음으로 다른 연령대를 앞섰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환자가 늘자 당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화이자 어린이 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변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정부는 위중증 환자도 여전해 안심하긴 이르다며 독감이나 정기적인 예방접종에 신경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대규모 모임은 피하고 실내는 자주 환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타리오주에선 신규 확진자가 563명이 나왔습니다.
4주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49명이 돌파 감염으로 확인되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를 넘어서자 전문가들은 확산 조짐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지역별로 6지역에서 가장 많은 52명이 나왔고 토론토와 필 지역은 44명씩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신규 환자가 596명 늘고 8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BC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내려가며 확산세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알버타주와 퀘벡주에서는 각각 516명과 571명이 확인됐습니다. 해외나 타주 대신 온타리오주를 여행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개인은 $1,000, 가족은 $2,000까지 청구하면 각각 최대 $200와 $400, 즉 최대 여행 경비의 20%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새로 신설한 스테이케이션 텍스 크레딧으로 $2억 7천만 예산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만 적용됩니다. 예신민당은 이 정도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행 경비 $1,000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온주 정부가 발표한 미니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413 고속도로와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브래드포드 바이패스 우회도로 건설에 $16억 포함 의료와 장기 요양원 등에 총 $30억 추가 배정했습니다. 총 적자 규모는 지난 회기년도보다 $51억 늘어난 $215억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 총선 당시 약속했던 휘발유값 인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서민을 위한 대책이나 학업 관련 지원도 나오지 않았다고 야당은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6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가 북한의 문화를 다루는 수업을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6대학에 따르면 내년 5월에 시작되는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 북한의 문학과 영화, 순수 미술과 그림, 사진 등 문화 분야의 여러 콘텐츠를 가르치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북한 유명 작가 백남용이 이혼 문제를 다룬 소설 벗을 영문 번역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임마누엘 김 교수와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니콜라스 보너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내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6대학 킬 캠퍼스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북한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예술가 등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참가 희망자들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가 시니어 연금과 소액 재판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영주권 카드 갱신을 안내해주고 목요일은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노령 보장연금과 소득보장 보조금, 퇴직연금 등 노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들려줍니다. 또 16일엔 소액재판과 소장 작성 및 접수 방법, 소송 절차 등 소액 소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고 30일엔 부모와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등을 제공해줍니다. 여성회는 이들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며 사전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술과 마리화나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맥마스터 대학 등 기관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류와 마리화나 판매 규모를 조사한 결과 사태 이전 월 평균 예상치보다 각각 5.5%와 25%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26억 웃돈 것으로 코로나 경제 봉쇄로 사재기를 하던 지난해 3월 15일 이후 15% 급증했는데 이후 규제 완화에도 마리화나 판매는 급증해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는 코로나 이후 알코올과 마리화나 중독 문제가 악화돼 정신보건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처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토 중독 정신보건센터 전문가는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와 고립을 가져왔다며 조기 경보라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의료정보협회가 발표한 예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의 의료부문 지출액은 지난해 12.8% 급증한 데 이어 올해 2.2% 더 늘어 총 3,0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인당 8천여 달러로 국내 GDP의 12.7% 수준에 달합니다. 전체 의료 비용 중 25%가 병원에 지출되고 의약품 14%, 가정의와 전문의 등의 21%이며 코로나 치료와 역학조사, 백신 등이 7%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체 정부 예산의 40%에 달했으며 인구 고령화도 정부 예산에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최고 경영자가 프랑스어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과 사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친과 부인이 불어권이고 에어 캐나다 본사가 있는 몬트리올에서 14년 이상을 거주한 마이클 루소 CEO는 프랑스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 기자가 프랑스어로 질문하자 영어로 다시 질문해달라며 프랑스어를 쓰지 않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고 그게 몬트리올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바쁜 일정 때문에 불어를 배우지 못했다고 변명했으나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인 퀘벡주에서 주민들을 모욕했다는 여론에 거센 역풍에 더해 사퇴 압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루소 CEO는 퀘벡 주민들에게 무례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며 즉각 사과하고 프랑스어를 배우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